자, 71번. 자, 두근을 뭐라 보자고 했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플러스 A시구나. 내가 마이너스 A시점 같은데. 중간 계산할 때. 보면 알겠죠, 뭐. 아마 중간 할 때. 자, 이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A분의 마이너스 2B 합. 곱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이죠. 합차하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C죠. 여기가 A분의 마이너스인데 그냥 A분의 C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제일 맨 위에 붙였어요. B제곱 플러스 AC가 여기 제대로 써놓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AC를 습관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렸을 가능성이 있네요. 자, 근데 이렇게 잘못 풀었을 때 두근이 마이너스 6과 2였죠. 그래서 이것도 근과 계수 관계를 쓰라고 했던 거죠. 근의 공식도 올리지 말라고 했던 거죠.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L을 푼 게 B는 2A가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은 그러면 이걸로 C는 12A가 나왔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2A는 0.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는 0. 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10이니까 이렇게 나오네. 선생님도 무의식적으로 분명히 마이너스 AC를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이 어제 적을 때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했나 봐요. 선생님도 너무 눈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했네요. 다른 거 질문! 49번. 질문해요. 49번. 자,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분명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계산할 수 없잖아. 근데 두 개 형태가 똑같으니까 한쪽이 처리가 되면 다른 쪽도 처리가 될 거라는 생각 들겠나? 자, 일단은 이 형태가 4차, 3차, 2차 이런 게 있으니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트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빼기 2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을 이거랑 연결해서 처리를 해야 되네.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될까? 우선 나는 이 부분 볼래요? 알파 제곱 묶으면 1 빼기 2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에 1 빼기 알파의 제곱. 일단 이렇게 해봤어요. 네? 내 말은 이걸로 정리가 되는가 보려고. 쌤도 그냥 보고 있는 거지. 쌤도 뭐 문제 지금 봤는데 같이. 아이가. 쌤은 이게 그래서 맞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L을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뭐가 있는 거 볼게요. 한 방에 눈에 안 들어오나? 한 방에 눈에 안 들어오면 이 방식밖에 없어요. 자, 이게 눈에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면 알파 제곱을 알파 플러스 1로 두고 대입해서 다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눈에 넣으면 됩니다. 넌 잔머리 굴러보는데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형태가 여기가 개수가 달라서 한번 이대로 해서 해볼게요. 하고 쌤이 눈에 보이면 다르게 좀 해볼게요. 알파 놓고 치기 고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쓰겠다고? 알파 플러스 1을 썼어.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2 알파하고 알파 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적었겠다고? 알파 플러스 1 적었어. 그럼 플러스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2차 항부터 볼 건데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엔 1차 항 보면 알파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없어졌지? 여기 하면 2알파 상수는 뭐가 있습니까? 1 여기 뭐가 있습니까? 1 플러스 2까지 정리됐네요. 정리가 되나? 자, 어쩔 수 없다. 알파 제곱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알파 플러스 1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바꿔서 루트 알파 플러스 1과 루트 베타 플러스 1을 더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두근의 합은 얼마?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문제를 바꿨어요. 됐나요? 이 자체 값을 모르니까 이거를 쌤이 K라 두는 대신에 오케이? 그러면 이 루트 더하기 루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양변을 제곱을 해서 K 제곱을 찾겠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1 2루트 2개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이 K제 이렇게. 자, 먼저 루트 바깥에 있는 거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니까 1, 1, 1, 3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2루트 얼마 되는 거 볼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1이니까 없어지고 2루트 1 5가 되네 K제곱이. 그러면 K는 루트 5가 돼야겠죠. 왜냐면 K는 운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답지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쌤은 눈에 안 들어와 정리하는 게. 보시던가요? 그래서 쌤은 이거를 알파 제곱을 알파 플러스 1로 한다는 얘기가 차수를 낮추다 보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넣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얘는 난이도가 높네요. 여기는 그 뒤에 있잖아요. 네. 알파 플러스 뒤에 거를요. 제곱을 해가지고요. 네. 앞에 구한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1이잖아요. 그대로 아까 처음에 쌤이 그럼 본 게 맞네요. 처음에 그 뒷부분 제곱했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를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자, 답지 논리는 이겁니다. 봐주세요. 이 부분이 쌤이 아까 묶어준 게 어떻게 했냐? 알파 제곱에 1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적었어. 근데 알파랑 1 빼기 알파를 계산해서 적으면 알파 빼기 알파 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1은 0이니까 이 부분을 이항해주면 이 부분을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어. 그래서 1로 하겠다. 근데 여러분이 쌤이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이걸로 여러분이 접근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보고 하겠니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계산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돼. 그러면 2차를 1차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49번 이런 건 별해두고 다시 풀어보세요. 다른 거 질문? 11번. 81번. 저는 이 유형을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유형으로만 접근을 너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맞아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죠. 방식을 외우는 타입이라서, 은상이가. 저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있어요. 너의 사고방식이 조금은 다르죠? 약간 문과 스타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네. 아닙니까? 본인 알고 있죠, 사실은?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저 약간 있어가지고. 자,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단 말은, 저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F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F1은 이를 만족하는 2차식 fx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서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5분.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해석하면 F알파는 F베타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F1은 2 이렇게까지 해석을 바꿨어. 다시. 그럼 F알파는 마이너스 4 F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뜻을 F알파 플러스 4는 0 F베타 플러스 4는 0이야. fx가 몇 차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fx 플러스 4도 몇 차식이겠니? 그러면 fx 플러스 4라는 게 어떤 2차 0은 2차 방정식이 있겠니 없겠니? 요거를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뭐랑 뭐야? 알파 베타야. 즉 이 fx 플러스 4가 0을 만족하도록 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란 뜻이죠. 그러면 fx 플러스 4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근이니까 즉 fx 플러스 4라는 게 뭐라고 2차 방정식이 있어. 이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려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될 거고 2차 계수가 a가 된다. 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 어차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x제곱 플러스 4x 빼기 7이라는 식 아닙니까? 이해됐나? 그러면 요거 대신에 내가 x제곱 빼기 플러스 4x 빼기 7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뜻이죠. 이해되겠나? 다시 해줄까? 네, 어디까지 했냐면, 그러니까 fx 플러스 4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지. 그럼 이 식이 어차피 이 식이랑 똑같은 거지.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으면 뭐가 돼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곱이 나온 거죠. 그래서 fx 플러스 4가 이렇게 형태가 된 거예요. fx가 아니고 fx 플러스 4가 이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뒤의 식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를 모르기 때문에 힌트한 게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f1은 2니까 x에 1을 넣으면 f1 더하기 4는 1 넣으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근데 f1이 방금 뭐였죠? 2니까 6은 마이너스 2a
A가 얼마? 마이너스 3. 됐습니까? 그러면 크게 f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4x 빼기 7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f 뭘 찾아라고? 마이너스 2. 그럼 f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랑 곱하면 34 마이너스 4. 2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 하나 듣겠나? 2차 방정식 개념을. 이거 아래로 하는 게 아니, 뭐, 한 번 더 봐요. 한 번 더 볼까? 네. 당당하게 외쳤기 때문에 봅시다. 82번 봅시다. 위의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가 베타로 나와있고, 여기가 알파로 나와 있어서 그래. 자, 이것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봤었나? 오케이. 지운다. 자,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 쓰는 것까지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그러면 F 알파는 베타, P 베타는 알파가 되겠어. 뭐가 문제냐면 알파를 넣었으면 알파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고 베타를 넣으면 베타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부를 이렇게 엇갈리게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베타를 3 빼기 알파를 쓸 수 있고 혹은 베타를 마이너스 2알파분의 5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선택은 쌤이 L을 3 빼기 알파. 자,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분의 5로 고쳐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둘 다 가정을 보여드리고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거 쓸 때도 있고 뒤에 거 쓸 때도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P알파는 3 빼기 알파를 쓸 수도 있고 P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분의 5라고 썼어. 그럼 마찬가지로 형태가 P베타는 3 빼기 베타를 쓸 것이고 혹은 B베타는 마이너스 2베타분의 5가 될 거예요. 왜요? 오늘? 아, 왜? 알파 대신에 반대로 되잖아.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러면 빨간색으로 봤다는 거는 어떤 해석이냐? px는 3 빼기 x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봤다는 얘기고 파란색의 방식은 px는 마이너스 2x분의 5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봤어. 여기까지 했습니까? 이게 이해 안 돼버리면 진도는 안 나가지는데? 여기 빨간색을 봐봐. 여기가 알파, 베타니까 이게 x 자리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항했을 때 생각하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돼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차수를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쌤이 x를 곱하게 되면 몇 차가 돼? 분모를 곱해주면 3차가 되겠지. 그러면 근이 3개 있어야 되는데 힌트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여기서는 안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3차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란색처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x가 0이 근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식이 분모했으니까 복잡하지?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2차 방정식 되려면 전부 다 이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저거 빨간색 보면서 여기 적을 거예요. 이 부분이 2차식인 거야. 이 2차식. px 자체도 2차식인데 x하고 빼기 3을 했다고 3차, 4차로 바뀌는 게 아니지. 2차식이야. 이 2차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된 거야. 그래서 px 더하기 x 빼기 3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줬고 개수를 2라고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왜? 여기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어요. 표시가 됐나? 그러면 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2를 곱한 게 이 전체가 A랑 똑같아야 될까, 이거? 2를 어차피 곱했으니까. 이해됐나요? 원래는 이게 개수가 1인데, 즉 2를 나눠야 돼. 근데 앞에 2를 곱했으니까 개수가 2라고 보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x제곱 빼기 6x 빼기 5를 적었어. 그럼 px 찾으려면 x 빼기 3만 이항을 하면 된다는 결론이야. 됐나요? 있잖아요. 응? 그거 저 위에 저 보면 베타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응? 그걸로 베타 알파랑 베타를 구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면 인수분해가 되고 편하면 되는데 근해 공식을 써서 그 복잡한 근을 대입하게요. 그게 합어를 그렇게 해서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풀면 20분, 30분 걸리는데 그 한 문제 잡고 계속 쓰려고 오래 걸려요 이게. 계산을 맞는지 틀린지 확인도 해야 되고 계산이 복잡해지죠.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나중에 따로. 은상아, 그 개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자기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건데 한번 집에서 그건 해봐요. 지금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다른 거 질문? 많다면서? 예수야. 저 43번? 43번 42, 43. 42, 43. 곱셈 공식을 다시 떠올려봐야 돼요. 42번은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랑 어찌 보면 똑같아. 우리가 어떤 차수를 구분을 하는 걸 생각해야 돼, 다시. 우리가 근과 기속에서 뭐가 나와? 합이 7, 곱이 4인 건 이해되겠나? 근데 찾아야 될 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지. 우리가 보통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게 나와서 이 부분을 제곱에 찾았지. 근데 지금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더 차수가 낮은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임의로 K를 두고 제곱을 해야만 이 형태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건 이해되겠나 바로? 되나? 그러면 우변은 K 제곱된 것까지 이해되겠나? 그럼 자 루트 밖에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지? 7. 알파 베타가 4니까 2 루트 4.
계산하면 4, 11. 제곱한 게 11이네? 그럼 답은 뭐라고 되겠나요? 루트 11로 해야겠죠. K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곱,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곱셈공 써서 찾는 것도 있지만, 루트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차수가 낮은 거에서 계속 높은 대로 제곱을 한다. 세제곱을 한다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루트 씌워서 계산하는 걸 배운 적은 없잖아. 다 적었어요. 지울게요. 자, 43번은 흔히 4개 나오는 거 이해되겠나?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인 경우 2차 방정식이 있고, 마이너스 2인 경우 2차 방정식이니까 흔히 총 2개를 본 거야. 그래서 4개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고, 저기서 의도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뭘로 보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보고,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을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2개 따로따로 보고 하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2를 2항에서 적으면 x제곱 플러스 6x 빼기 2는 0이 됐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 마이너스 6.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까지 됐나? 파란색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 네, 들어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차이점이 상수항과 반대로 될 거야. 자, 감마 플러스 델타가 마이너스 6. 감마 델타 곱이 2. 빨간색 곱분하면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2개 더하면 얼마다? 빵! 우리가 4개짜리 배운 적 없잖아. 은성아, 니는 센 했지? 다른 책을 골라볼게요. 전부 다 같이 할 거. 아니, 주말에 수업할 때 같이 또 해야 되니까. 너 혼자 할 책을 본다고요? 아니요. 우리 넷이 같이 할 책. 싫어요? 아니요, 내가 고른다고. 네가 센을 했으니까 다른 책 할 거라. 두고 골라요? 아니요. 다른 걸 고른다고요? 쓰고 다음 거 질문. 쓸 때 진짜 베끼는 게 아니고 왜 계산하는지 생각하면서 쓰라. 무서운 척 하지 마라. 근데 있잖아요. 저 약간 어려운 거 풀고 싶어요. 센 마지막 거 시단계만 다 풀어도 잘합니다. 시작에는 좀,
저는 약간 센 책이 안 맞아요. 약간 센의 그이 종이가 삐끗삐끗거리는 게 너무 싫어요. 알았어. 그래서 약간 영어 책도 그런 거 싫어. 다른 책 찾아볼게. 46번. 46번. 예주 다 하고, 예지랑 교식이 볼게요. 46번. 아까 전에 은성이가 질문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두근이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는 떠오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는 그냥 이제 조건만서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쓸지 안 쓸지는 100% 장담 못 하지만. 근데 여기 보면 3차, 2차 이건데 전개하는 건 미친 짓이지. 전개도 답은 나와. 은성아, 근해 공식 써서 아까 X 찾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이게. 전개하면 답 나와. 근데 굳이 전개를 하긴 싫잖아,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가 개수가 봐봐. 1, 2, 1, 2.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겠나? 개수가 1, 2, 1, 2. 그럼 여기 보면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는 4라고 고칠 수 있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이 항에서. 그럼 앞부분, 이 부분을 알파로 묶으면 뭐가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부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3알파 빼기 1로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어? 네. 예시 됐나요? 표시가 됐나? 그러면 뒤에가 똑같은 형태니까 3 베타 빼기 1로 좀 더 편하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전개를 하면 9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묶어서 3 알파 플러스 3 베타 더하기 1까지 했어요. 예주야,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전개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묶는 거 지금 바로 되나 안 되나? 맞죠? 니 처음부터 진짜 빡세게 연습해야 된다. 니 3월부터는 준처럼 해야 된다. 솔직히 되죠? 예지도 되나 바로 묶는 거.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랑 연습을 통해서 잘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예지야 전개해봐. 예주야 전개해봐.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같이 해서 뭐라 적어 보통. 이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두 개 했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6 됐습니까? 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인데 3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야. 앞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6 더하기 1 마이너스 29 됐습니까? 잠깐 정리해봐요. 다 했어요? 네. 숙제 다 했어요? 봐봐, 다 했으면 할 게 없잖아. 내가 봐봐, 이래서 숙제를 조금 내주는 게 참 싫다. 오늘 뭘 안 할게. 그래, 가. 앞으로 숙제 조금 많이 하고 서술형 사서 숙제 다 하게 되면 서술형 풀어줘. 내 말은 여러분이 잘하는 거랑 떠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이 정도 양을 계속 해야 안 까먹고 잘한단 말이야. 와, 그 집에 하고 싶다. 대충 끄덕이고 있다, 이가 또. 아이고, 너희가 가면 내가 해야죠. 민재도 가라. 갈 때 다 같이 가야지. 그래도 함께 해야지, 이거는. 억울하잖아. 너희 가는데 얼마나 일 바꿨네. 다음부터 이런 거 없다. 숙제 다 한 거 맞지? 나 진짜 나이줘요. 알아. 목요일까지 서술형, 라이야, 서술형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사봐. 집에서 그거 좀 해라. 자, 다음 질문. 패스찬.
내지야 질문? 45번 보세요. 오케이. 이거는 질문 나온 게 알파 제곱 플러스 5베타. 차수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걸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까지, 알파 베타는 9까지는 자동으로 적었지? 자, 그러면 차수가 다른 게 문제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9는 0을 써서 쌤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알파 제곱 대신에 5알파 빼기 9를 넣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5알파 빼기 9에다가 5베타니까 5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끼리 처리되고 이렇게 바꿔. 하나만 대입을 하는 경우도 생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나요? 결국에는 5, 5, 25, 마이너스 9, 16 이렇게. 차수가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맞춰줄 생각을 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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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요. 다른 학생 맞추다 보니까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서. 네. 나중에 다시 시간표 잠시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예지야 질문? 없어요? 솔직히 질문 안 풀었죠? 표정을 보니까 알았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 풀어 다시 물어봐요. 목요일 날. 그러면 2차 방정식 넘어가도 되나 그러면? 아니요. 안 돼? 너무 어려워요. 숙제 푸는 시간을 주는 거 어떤가요? 좋아요. 짧게 하고 싶어요. 저는 기트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거 이번 주까지 보면 책 안 본다고 했죠? 이해 안 가요? 네, 버리세요 고마. 있어봤자 집만 될 뿐이니까 버리고 새 책으로 할 겁니다. 너무 종이 남긴데? 어쩔 수 없다. 눈에 아른거려서 보이면 괜히 풀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버려버려. 오히려 버리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럴 때는. 못 버리겠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왜냐면 풀 게 많이 쌓여있는 것도 공부할 때 도움 안 돼. 그쵸? 필요한 것만 그냥 있으면 되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하고 나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아. 맞죠? 다른 문제집하고 시험 대비한다고 쌤이 또 자료 뽑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거 볼 시간 없어. 알겠나? 원래는 다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다 안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새 책으로 다시 할 거니까 처음부터. 자, 2차 함수. 참 해요. 2차 함수 다 조금은 해야죠. 맛보기로. 참 소리 진짜 우리 잘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이 총 몇 개입니까? 별로 없던데요. 12개니까 반 끊어서 하고 목요일 날 반 하고 끝. 2차 함수까지만. 그걸 입학하고 보면 잘해요. 입학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자. 새 책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남는 기간에 공통수학 2를 볼까 한 번 더 볼까 해서 본 겁니다. 어차피 1학기 중간고사 잘 친 놈이 계속 잘 칩니다. 입학하고 나서는 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책으로 좀 합니다. 유형책. 자, 2차 방정식 내용 설명 옆에 하면서 유형 설명할게요. 즉,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2차 함수라는 엄청난 세상에 2차 방정식은 일부분인 거야.
즉 2차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무슨 차이냐면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y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해서 찾았어.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y 값이 0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y에 0을 넣게 되면 뭡니까? 2차 방정식인데 함수에서 y에 0을 넣었다는 뜻은 뭡니까? 함수에서 y에 0을 넣으면 근데 만나는 전 맞아요. x축과 만나는 점 x 절편이죠. 그래서 이 2차식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두면 그때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근이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2차 함수를 이렇게 세우자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1 있지. 2차 함수인데 x축과 교점,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1 있지.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다? A 맞아.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죠. y에 0을 넣었을 때 실제로 마이너스 3과 1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은 2차 함수의 일부분인 거야. 만약에 y에 5를 넣었을 때는 5일 때의 교점 두 개를 찾는 거야. 그걸 찾으려면, 함수에서 그런 값들을 다 찾으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말이 2차 함수지, 결국에는 계산은 2차 방정식을 할 거고, 그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뭐야? 2차 함수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2차 방정식 내용에 어떤 점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지가 어려운 거야, 계속. 알겠나요? 그거를 이제 글을 읽으면서 같이 살펴봅시다. 그래서 글에 중점을 좀 둬봅시다. 자, 2차 함수 대표 문제 1번 보면 3x제곱 빼기 9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과의 두 교점이 마이너스 2,0, b, 0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이 3x제곱 빼기 9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이 뭐라고 할 수 있어? 하고 b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잔소리 할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마이너스 2를 놓고 a를 찾고 그 다음 b 놓고 0이 되도록 해서 a, b 찾아서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저렇게 두근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뭘 썼어? 아니 그거 근과 계수한 게 썼지? 그 내용을 써야 좀 더 계산이 수월해지니까 우리가 배운 거야. 계속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쌤이 두근의 합은 뭐라 적어? b-2는 3이라고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두 개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에서 이거 부호 바꾸고 3을 나누면 되잖아.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럼 위에서 b가 얼마 나와? 5 놓고 a는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근과 계수관계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안 쓰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엄청, 니한테는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상위권인데 그렇게 풀었다는 건 요거를 먹죠, 사실은. 감상은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 넣으면 12 플러스 a. a는 얼마?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빼기 9x 플러스 30,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제 b, 0 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또 인수분해하고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 이게 B가 있잖아요. 어. 5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식이 오래 걸리잖아요. 밑에 게 더 빨리 되는 건 이해되겠죠? 여기까지만 써도. 그래서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학교 시험이 시간에 문제 다 풀기 어려워. 네.
됩니다. 진짜 뭐안 됐어. 자, 그럼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함수가 뭐라고? A. 분각계수. 됐나요? 자, 지금 위에 걸 안 보고 계속 2차 함수를 봤는데 내가 그럼 2차 방정식 어떤 내용으로 떠올릴지를 연습을 하는 거야, 계속. 자,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은 항상 2차 방정식의 근이야. 이제 그까지는 연결이 됐지? 근데 근을 찾아는 얘기니 그 근이 몇 개란 얘기니? 서로 다른 두 개라는 말 보이죠? 그러면 이 해석이 x제곱에 1 빼기 2m의 x 플러스 m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관련된 거는 판별식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를 찾아라. 판별식 문제로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를 쓰면 b제곱 빼기 4ac 0보다 크다를 부등식을 풀어야겠네요. 전개해보면 쓱쓱쓱 마지막 한 번 더 글을 읽자. 정수 m의 최대값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점으로 문제 풀 때 막히는 거, 계산이 막히는 것도 당연히 질문해야 되지만 해석 안 되는 거를 신경 많이 써야 돼요. 해석만 되면 그냥 문제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쓸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파이팅! 자, 유형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와 직선이 있어. 자, 쌤 내용을 먼저 오른쪽에 봐주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건 몇 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지. 그런데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몇 개 생기니? 두 개가 생겼지. 이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가 공통인 점을 찾는다는 뜻이야. 그럼 공통인 거라면은 두 개의 식을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연결하려면 둘 다 y는 똑같이 있으니까 연결을 할 수 있어, 없어?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식을 적었어. 다시 한번 가지고. 네? 다시 한번.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쌤이 교점이 있어. 그럼 공통된 걸 찾아야 되니까 연립을 해야 될 거야. 공통된 걸 찾는다는 게 연립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둘 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넣었다 생각하면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다 이항해서 적으면 이것도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고 요거는 또 x에 대한 식 아냐? 그럼 여기서 또 두 근이 결국 뭘까? 두 교점의 x좌표가 되겠다. 결국에는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 또 만들었지? 두 근을 찾을지, 혹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혹은 만나지 않는지, 그런 건 판별식 쓰는 거죠. 혹은 만나는 두 교점의 합이 5다.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 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두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4와 1이다. 그럼 이 해석이, 쌤은 계속 해석을 일단 적어 드릴게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bx 플러스 3의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이라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항상 좌변으로 옮겨줘서 2차식 이꼴 0 형태로 바꿔주겠죠? 자, 정리하려면 2x제곱 1차 항 보면 1 빼기 b의 x 3을 이항해서 a 빼기 3은 0이 됐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두 근 있어. 뭐 써야 돼?
쌤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두근이니까 근과 계속에 써야겠죠? 그러면 합. 자, 그런데 합을 2차 방정식에서 적으면 뭐라 적을 수 있어? 2분의 여기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지? 2-1. 그래서 b-1을 적고 곱은 2차 방정식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2차 방정식 보면서 썼지 먼저? 그 다음에는 나와 있는 걸로 합하면 얼마야? 곱하면 이렇게 A, B를 찾아주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푼 거는 B가 얼마입니까? 여기 푼 A는 얼마입니까? 둘 다 마이너스 5고. 내용이 뭔지를 알고 2차 방정식으로 계속 접근한 겁니다. 실제로는 2차 방정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이 안 되면 고2, 고3 거도 힘듭니다. 다 쓰고 유형 6까지 오늘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6까지 하는 다 썼으면 다음 문제 대표 1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한대. 접한다는 얘기가 교점이 몇 개 있다? 한 개다. 그럼 교점 찾으려면 결국엔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근데 근이 한 개란 뜻이지. 중근이니까 뭘 써야 돼? 판별식이 0이다. 계속 쓰는 게 판별식 근과 계수관계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4 x제곱에 k-2의 x 플러스 1은 0으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줬어.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접한다. 접한다는 얘기가 교점이 하나인 거야. 근이 한 개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 근이 한 개다. 근을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나는 판별식을 써야겠다. 이런 결론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4ac. 어차피 1이니까 0. k제곱 빼기 4k. 플러스 4 빼기 4는 0. 뭐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하자. 모든 실수 k 합이니까 4가 끝이겠네요. 여기서 뭐 똑똑하신 학생들은 바로 두 분의 합은 얼마라고 해야 돼? 이렇게도 눈에 보여도 됩니다. 유형 5번. 방금 했던 거를 응용해서 쓰는 건데 괜찮나? 자,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과 평행한 걸 찾아야 돼. 평행하다는 게 뭐였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x 개수 앞에 있는 게 기울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y 절편을 의미하니까 기울기만 가져올 수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a가 얼마라고 시작을 해야 돼? 3인 걸 시작을 할 거야. 해줘야 됐나? 다시 볼게.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평행하다고 했어. 그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야. 평행하단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게 기울기고 뒤에 있는 게 y 절편이니까 기울기 값을 마이너스 3을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b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접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 없어? 즉, 그래프랑 직선이, 이차함수랑 직선이 접하려면 교점이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또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이어보자. 됐습니까? 즉,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됐어.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빼기 b는 0이 됐고, 접한다. 판별식을 써서 b제곱 빼기 4ac가 0이에요. 계산은 좀 빨리 했어요.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